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예측 방송 주식맘사TV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49%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은 별 특이 사항이 없죠. 오늘 아시아 증시 역시 거의 한 보합에 끝났습니다. 니케이, 대만 거의 한 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빠지면 안 되겠죠.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힘을 비축한 채로 위로 슈팅을 해준다면 3300포인트도 가뿐하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섣불리 3300포인트를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한때 2.72%까지 하락을 했죠. 디램 불량으로 2조 원 손실설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손실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고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머로 인해서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그다지 나빠 보이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13만원 이 매물대죠.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애들이 상승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대차 수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좋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현대차, 기아 이런 애들이 지금 코스피 대형 우량주 섹터 중에서는 제일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프조차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세어 보이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관이 41만 주, 외국인이 28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이 기간 중에서 연기금이 3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기아차를 8만 7천 원에 오면 매수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매수의 매력을 느끼는 구간이면 이까지 잘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 1.6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 자동차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두 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대유 플러스 제가 어제 영상에서 SGA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면서 대우 플러스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대우 에이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예시로 제시했던 대우 플러스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자, 영화테크 역시 상한가를 갔죠.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간 게 배터리 재활용 그런 재료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은 이게 자동차 부품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금 수급이나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재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코스닥 부품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개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우 플러스를 거래를 했습니다. 대우 플러스 전고점이 1330원이죠. 그러면 1430원 요 부분이죠. 이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업 단타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걸 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전업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거래할 때 이제는 자유자재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1330원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요. 오르는 추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타를 더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상한가가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얘를 일단은 반은 매수했던 자리에 매도를 했고요. 다시 상한가가 붙을 때 다시 반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25원 30원 여기에 샀던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스닥 자동차 부품주들 뭐 그래프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갖추는 게 많습니다. 대원화성도 역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3,000원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요. 아침에 한번 이렇게 3,000원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렇게 3,000원 회복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원화성도 오늘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요. 뭐 화신이도 계속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 이런 애들은 언제 한번 이렇게 다시 신고가를 형성해 줄지 모르죠. 뭐 어제 상한가를 갔던 DIC, 코스닥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름 괜찮은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테마가 없으면 언제든지 테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거래할 때 물리지 않는 방법이 뭐 하락 VI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침에 얘가 뭐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죠. 쭉 빠져가지고 저점이 12%까지 이렇게 아침에 한번 쭉 빠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하락 VI가 걸리는 한 10%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그다지 뭐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얘가 제일 큰 폭을 주었던 게 10시 한 6분쯤에 한 17% 정도 하락했을 때 26,500원 부분에서 29,500원 요까지 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걸 거래한다고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26,500원 부분이 거의 뭐 5일선 조금 윗부분이죠.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첫 번째로 첫날 무너진 애들은 이렇게 꼭 반등의 폭을 줍니다. 어쨌든 얘네들 종가에는 뭐 20%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이렇게 산이 높으면 이렇게 골도 깊은 겁니다. 지금 시간의 가격에서도 4.14%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가격이 24,300원이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시간의 가격 24,300원에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뭐 단기 저점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23,000원대 초반 요런데 부분에 오면 내일 아침에 단기 저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단타는 노려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뭐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거래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간 그 중에 금융투자가 160만 주 순매수를 했죠. 금융투자가 이런 단타 세력이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우리 기술을 종가 분할해서 했는데요. 이 기술이 시초가가 제법 높았습니다. 시초가가 12.69%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시초가에 얘를 전량 매도했고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한 모습을 보고 우리 기술을 그냥 시초가에 다 매도해 버렸습니다. 물론 얘가 시초가 부분에서 한 10% 정도 더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 주었죠. 뭐 하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는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얘를 시초가에 다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디타합회 관련주들입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고가를 갱신해 주지만 하지만 거래를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4.74%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지저분한 그래프를 만들었죠. 그리고 한 2시쯤에는 이렇게 길다란 음봉, K사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KCT나 KCS 이런 2등, 3등 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다라면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래를 적극적으로 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KCT나 KCS 이런 2등, 3등 이런 애들이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SIN이 신고가를 갱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KSIN 얘는 지금 거래 대금도 터뜨리고 있고 그래프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산 백신 관련주입니다. 전일 장종료 후에 문 대통령이 국산 백신 선구매 발언, 그런 것 때문에 국산 백신 관련주죠. 이런 애들이 오늘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장이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셀리드를 첫 번째 거래를 한 곳은 요 부분이죠. 10만원 요 부분 뚫어줄 때,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렇게 10만원 뚫어줄 때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11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종가 오버나잇을 하려고 했는데 장마 가무 시간 외에 매도가 쌓이길래 오버나잇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시간의 가격이 1.33% 상승 중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내일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백신 여권 관련주입니다. 자, 백신 여권 관련주 대장이 라운시큐어죠.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 아세안 백신 여권 추진할 듯. 그리고 유럽에서는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한다고 하죠. 그런 백신 여권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라운시큐어가 오늘 4.5%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어 주었길래 얘를 종가 오버나잇을 해봤습니다. 운 좋게 지금 시간의 가격에서 5.8%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가 오버나잇을 하는 애들은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재료가 남아있는 애들, 그리고 내일 얘가 갭이 떴을 때 과연 단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붙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종가 오버나잇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